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서 최악의 어닝 쇼크를 냈잖아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제 영업이익이 14년 만에 최저치인 6천억 원 수준에 이제 머물렀는데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 그야말로 이제 실적 충격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만 약 한 4조 원 가량의 영업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네. 네, 이제 반면에 그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이번 1분기에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돼서 실적이 좀 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매출의 경우에도 TSMC는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약 한 3.5% 증가한 22조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한 절반 수준에 머문 14조 원에서 15조 원 가량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세계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게 내준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TSMC하고 삼성전자는 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양대 산맥인데 이게 실적이 좀 엎치락뒤치락 해요. 이제까지 전적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까지 전적은 이제 삼성전자가 더 좋다가 TSMC가 역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앞서 2021년에 인텔로부터 약 한 3년 만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작년 3분기 들어서 TSMC 분기 매출이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을 앞서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TSMC가 거둔 매출이 27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거둔 매출이 23조 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4조 원대의 차이가 난 셈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분기인 작년 4분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작년 4분기에 TSMC 매출은 약 한 25조 6천억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이 19조 원 내지 한 20조 원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격차가 6, 7조 원으로 이제 확대된 거고요. TSMC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올해 연구개발 부문의 투자를 작년보다 약 한 20%가량 대폭 늘릴 계획인데요. 네, 3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따돌리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어디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삼성전자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불황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네, 작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불황 사이클이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재고도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앞서 취재 파일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이제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반도체 불황기가 더 길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연매출 1위 자리도 타사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라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나 TSMC나 그쵸. 똑같은 환경 아니에요? 지금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6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 TSMC는 10조 원인데 이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이 TSMC에도 당연히 타격은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하지만 챗GPT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열풍이 불었는데 네. 그 상황이 좀 반전됐습니다. 이제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GPU인데요. 네. 그 GPU 주문이 TSMC에 몰리면서입니다. 이 덕분에 TSMC 매출이 1, 2월에 각각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네, 또 불경기를 상대적으로 덜 타는 자동차용 반도체도 매출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TSMC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경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많이 타는 모바일용 등에 집중돼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결국 삼성전자가 그래서 다 반도체 이제 감산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바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예, 네. 예. 네,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자연 감산만을 고집해 왔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7일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미래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이제 다만 감산 규모와 시기가 중요한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고요. 네. 업계 안팎에서는 각자 나름의 추정치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도체를 감산하게 되면 그 아래 딸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업체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국내 주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에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삼성전자 감산에 앞서서 이미 연초부터 대비에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네, 이제 올해 초에 반도체 주요 소재들의 수입이 대폭 감소했는데요. 네. 이제 소재는 반도체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수입이 줄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올해 1분기에 감광재, 그러니까 반도체 표면에 발라서 그 빛에 반응하게 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 수입액이 작년 대비 무려 93%나 감소했고요. 반도체 표면을 깎는 식각이나 닦는 세정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일명 에칭가스 수입도 22%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도체 기판의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 가스 원료인 네온 역시 1분기 수입이 1년 전보다 66%가량 감소했습니다. 예. 이미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요. 대략 이때부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감산을 공식화했고 여기에 대해서 업계 안팎의 반응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만큼 감산을 통해서 공급이 의미 있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 업황의 반등 시점이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네, 실제로 D램 가격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해서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기존 반등 시점으로 예상했던 3분기보다 더 빠른 것이고요. 네,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삼성전자 감산 발표 후에 며칠 동안 시중 자금이 반도체 관련주로 몰렸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탈환했습니다. 예.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이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6만 6천 원대인데 일각에서는 9만 전자 기대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IBK 투자증권이 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BNK 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키움투자증권이 8만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도 7만 원대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요. 골드만삭스와 HSBC, 미주호 등 투자은행들도 삼성전자의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예. 월가 반응을 보면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메모리 생산량을 감산했다라는 소식을 두고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징조라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 최악의 실적이 언제쯤 회복되는가가 중요한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실적 반등 시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예. 그 반등 시점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일부 엇갈렸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들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는데요. 네. 네, 다올투자증권의 설명을 들어보면 2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 지속은 불가피하다. 감산 규모는 3분기부터 발현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예.
BNK 투자증권도 감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재고는 2분기부터 감소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연합인포맥스 실적 컨센서스 화면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삼성전자가 4분기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황 회복 속도는 추가 감산 규모와 나머지 업체들의 이제 공조에 달려 있다고 불확실성에 조금 주목했고요. 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반도체 업황 반등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K 반도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